1401년 어느 날 밤, 궁궐 편전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 사내가 몸을 낮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이 쉬는 편전,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사내는 병풍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곧 태종이 신하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태종의 눈이 병풍 쪽을 향했습니다. 저게 누구냐? 좌우가 대답했습니다. 사관 민인생입니다. 태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저놈인가? 그로부터 며칠 전 태종이 공신들과 사적으로 어울리는 자리였습니다. 들판에 악차를 설치하고 연회를 벌였습니다. 태종은 무신 10여 명과 함께 강 연안에서 매를 날렸습니다. 해가 지고 태종이 황궁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태종이 눈짓으로 내수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누구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관 민인생입니다. 태종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인생이 말했습니다. 신이 사관으로서 감히 직무를 패할 수 없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보다 더 전, 태종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관들 몰래 나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달리던 태종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복면을 쓴 사내가 태종을 따라 달렸습니다. 태종이 어디를 가든 그는 따라왔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태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놈은 분명 민인생일 것이라고. 1401년 7월 민인생은 변방으로 귀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1년이 지난 뒤에도 태종은 그의 이름을 잊지 못했습니다. 1412년 태종이 또다시 민인생을 언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사관이 왕을 그토록 괴롭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민인생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생년도 모릅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본관은 여흥입니다. 조선 초 하급 사관이었습니다. 그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이유는 단 하나, 태종을 따라다니며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사관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어디를 갔는지 모든 것을 사초에 적었습니다. 그 사초를 모아 실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관은 예의를 지켰습니다. 왕이 공식 석상에 있을 때만 따라다녔습니다. 사적인 자리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쉬는 편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민인생은 달랐습니다. 1401년 4월 어느 날 태종이 편전에서 정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관 홍여강이 섬돌 아래까지 들어왔습니다. 태종이 박성명에게 말했습니다. 무일전 같은 곳이면 사관이 좌우에 들어와야 하지만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편전은 왕의 사적 공간입니다. 그곳까지 따라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인생이 편전에 들어오려 했습니다. 박성명이 막으면서 말했습니다. 어제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민인생은 물러났습니다. 며칠 뒤 태종이 또다시 편전에서 정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누군가 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태종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게 누구냐? 사관 민인생입니다. 태종이 노했습니다. 박성명을 시켜 전명하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사관이 날마다 궁궐에 오지 말라. 이것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관이 매일 궁궐에 오는 것은 조선의 제도였습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태종이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문화부 낭사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예전에 열국이 각각 사관이 있어
항상 임금의 좌우에서 언행과 정과 정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후대의 권계를 삼기 위함입니다. 지난번 신들이 이것을 계달하여 사관으로 하여금 날마다 좌우에 입식해 하였는데 가만히 듣건대 사관은 아일의 정사를 듣는 때 이외에는 입시하지 말도록 하셨다 하니 이것이 어찌 전하의 본심이겠습니까? 낭사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민인생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만세의 좋은 법을 폐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낭사들도 민인생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는 점입니다. 사관 민인생은 입시할 때를 당하여 여러 번 예를 잃어서 휘장을 걷고 엿보기까지 하였으니 불경악이 심합니다. 낭사들조차 민인생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인생을 처벌하되 사관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보다 며칠 전 태종과 민인생 사이에 중요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1401년 4월 29일 태종이 민인생에게 물었습니다. 사관의 붓은 곧게 써야 한다. 비록 대전 밖에 있더라도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는가? 태종의 말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굳이 편전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중요한 일은 다 들을 수 있지 않느냐? 대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일들을 기록하면 되지 않느냐? 민인생이 대답했습니다. 신이 곧게 쓰지 않는다면 신의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신여불직, 상유황천. 이 말은 실록에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민인생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사실을 왜곡한다면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사실대로 쓰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들어야 한다. 그래서 편전에도 가야 하고 사적인 자리에도 따라가야 한다. 태종은 이 대답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실록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후의 일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태종은 민인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판문하부사 조준, 좌정승 이거이, 우정승 하륜 등이 들에 악차를 설치하고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태종이 무신 10여 명을 거느리고 강 연안에서 매를 놓았습니다. 사적인 자리였습니다. 공식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황궁하려 할 때였습니다. 사관 민인생이 뒤따라왔습니다. 태종이 보고 내수에게 눈짓으로 물었습니다. 무엇하러 왔느냐고. 민인생이 대답했습니다. 신이 사관으로서 감히 직사를 패할 수 없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총재 이숙번이 아뢰었습니다. 사관의 직책이 매우 중하오니 원컨대 묻지 마옵소서. 태종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 태종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사관들 몰래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복면을 쓴 사람이 태종을 따라왔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는 태종을 그 사람은 발로 뛰어 따라왔다고 전해집니다. 태종이 어디를 가든 그 사람은 따라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실록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은 그가 민인생이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태종을 그토록 집요하게 따라다닌 사람은 민인생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편전 엿보기, 사적 연애 미행, 복면 쓰고 사냥 추적. 민인생의 행동은 도를 넘었습니다. 현대로 치면 스토킹이고 주거침입니다. 왕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인생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사관의 임무, 왕의 모든 행동을 기록해야 한다는 책임감, 위에 하늘이 있다는 그 신념. 1401년 7월 11일 민인생이 변방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여러 번 예를 잃어서 휘장을 걷고 엿보았으니 불경악이 심하다. 태종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인생이 귀향을 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귀향 간다는 기록을 직접 사초에 적은 것입니다. 민인생을 변방에 귀향 보냈다. 이 문장이 실록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민인생은 끝까지 사관이었습니다.
자신의 귀향조차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민인생이 떠난 뒤 태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종실록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404년 2월 8일 태종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넘어지면서 태종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종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이 그대로 실록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고 한 그 말까지도 사관들이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이 사관이 민인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민인생은 이미 3년 전에 귀향을 갔습니다. 하지만 민인생이 남긴 영향은 컸습니다. 다른 사관들도 민인생처럼 기록했습니다. 왕이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조차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조선 사관의 정신이었습니다. 1412년 민인생이 귀향을 간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신하들이 사관의 입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자 태종이 갑자기 민인생을 언급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종이 민인생의 일을 이야기하며 그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말했습니다. 11년이 지났는데도 태종은 민인생을 잊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태종은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2차례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장인 민제를 죽였습니다. 외척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사병을 협파하고 군권을 장악했습니다. 누구도 태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민인생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사관 하나가 왕의 사생활까지 침범했습니다. 복면을 쓰고 따라다니고 병풍 뒤에 숨어 엿보았습니다. 태종은 그를 귀양 보낼 수는 있었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태종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민인생이 옳았다는 것을. 사관의 기록이 왜 중요한지, 권력은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11년이 지나도 태종은 민인생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편했지만 필요한 존재였기에 민인생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귀향에서 돌아왔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태종실록 곳곳에 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태종이 무엇을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민인생이 적은 사초가 실록이 되었습니다. 태종이 사냥 나가 말에서 떨어진 일, 사관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그 말까지도, 공신들과 사적으로 어울린 연회, 무신들과 강연안에서 매를 날린 일, 편전에서 쉬던 그 순간까지도 모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민인생 덕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신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조차 기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관들은 왕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왕이 기록하지 말라고 해도 기록했습니다. 불편하고 무례하고 때로는 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었기에 진실이 남았습니다. 민인생,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하급 사관, 생년도 모르고 사망년도도 모르는 사람. 하지만 그는 조선 역사에 중요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신의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조선 사관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태종은 강력한 왕이었지만 민인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권력은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감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하지만 그래야 진실이 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필요한 사람들, 민인생 같은 사람들, 그들이 있어 역사는 계속됩니다.